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가 준비된 시간이죠. 오늘도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포트폴리오부터 봤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과연 외국인과 기관과 같은 이 주포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 전망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 6월 12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특히 트럼프에 대한 뭐랄까요? 뭐 특별 효과라고 할까요? 네네. 그게 예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도 크게 포지션 자체를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만 지수 자체는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더 이끌어가는 장세가 출현이 되고 있다. 대신 그게 바로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 외국인들이 사는 포지션 자체는 지금 하방에 있는 낙폭 과대한 종목군에 대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수동적인, 그러니까 방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스탠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결국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일 날 선거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월드컵도 열리고 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쉽게 포지션 자체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때,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하방을 잡아준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주포는 바로 기관에 대한 중소형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 이벤트들이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기관 쪽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That's not bad. 나쁘진 않아. 네네. 이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셨나 봐요. 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5가지의 종류의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면 5월 14일에 주셨던 포스코가 0.68% 이제 상승권을 올라오게 됐고요. 동국제강이 보합권에 있고 28일에 주셨던 뉴가 1%대, 그리고 6월 4일에 주셨던 CTC바이오가 12%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내용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트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잠시 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6월 4일에 또 주셨던 펜오션도 1.3% 정도의 수익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가장 오래전에 주셨던 포스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가 주신 이후에 좀 주가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권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사실 흐름 자체를 상당히 롱하게 봐야 됩니다. 상당히 길게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차없이 대형주를 올랐으니까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좀 더 진득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은 우리가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포가 누군지 보고 그 주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는 제가 방송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포스코가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종 업종에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군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트가 또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따로 강연회라든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국제강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U라는 종목을 네네.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9천원까지 수익이 약 6% 올라왔다가 꼭 방송하는 날만 되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일단은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이라는 종목인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잡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그래도 수익이 한 3%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요거는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황 자체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장기적 괜찮지만 포트에 대한 우리가 뭐 숫자 놀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숫자를 제가 좀 더 빠르게 보여드리고자 그래서 요 종목군은 포트에서 제의를 하고 이익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5가지 종목 가운데 동국제강 빠졌고요. 페노션 빠졌고 그 가운데 CTC 바이오가 목표가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총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12.16%를 기록했는데 이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이제 이익 실현을 아예 하든지 아니면 목표가를 더 높여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이든지 둘 중 어느 거 해야 됩니까, CTC 바이오? 뭐 일단 뭐 수익 나는 종목군을 굳이 뭐 자를 필요는 없고 네. 지금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 좀 더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박스가 많이 이루어진 만큼 그만큼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 꾸준히 박스가 많이 이루어졌고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익절가를 좀 더 상향을 해서 15,600원에 대한 상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18,300원까지 1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3가지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 또 남는 자리를 어떤 종목으로 채우게 될지 오늘도 주포들이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활성화 YG 엔터테인먼트. 네. 그 사실 제가 그 앞서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네. 적이 있었는데 제 엔터주를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들이 네. 믿기가 힘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들 상당히 소중한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깨름직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보수적인 시각에서 조금 투자를 좀 지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그런 전환점적인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요 무슨 일이 종목군을 있었길래 그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뭐 여전히는 뭐 안 좋죠. 네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적인 모멘텀도 물론 있겠지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사실 우리가 마약을 검색했을 때 또 연관 검색에 뜨는 게 또 YG 엔터테인먼트예요. 네네. 이 얘기 드려도 되죠? 아, 네네. 네. 뉴스에 이미 나온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SM이라든지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른 여타의 회사들보다 주가 많이 빠진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YG 엔터테인먼트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동종 업종 대비해 상당히 빠져 있는데 그러면 나도 보유했으면 상당히 힘들 건데 이것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관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요 포인트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루머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사는 것이 또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관이 다시 살 것 같으면 얘네들이 안 팔았겠죠. 네. 근데 그만큼 다시 샀다는 것은 여기 사이에 이 구간 자체를 우리가 과매도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과정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이런 적극적인 매수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작은 포지션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세거든요. 결국에는 이 매도도 우리가 과매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하면 지금은 상당한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기관이 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면 좋겠는데 어느 네. 정도 가격대에 사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바라볼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항상 보면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보다 싸게는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전화사채라는 물량도 있을 수 있겠고,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제3자 유증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물로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존재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밥그릇과 비슷한 밥그릇의 위치에서 한번 사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현재 이 가격 권역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은 역별 상황에서 지금 정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 부분 자체를 기관의 매수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더 싼 가격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28,500원에서 28,900원 요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4,50원. 그래서 짧게 일단 일주일만 볼 거니까요.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7,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이익 실현하는 것, 손절 처리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 이런 거 다 구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포트폴리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매출 증가 시그네틱스. 네. 자, 이 기업은 주포가 외국인입니까? 기관입니까?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이 기업은 소위 얘기하는 검은 머리 우리 스미스일 수 있습니다. 네네. 검머리 외국인. 네, 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뭐랄까요 핸들링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차트 한번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자체가 크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유의미하다고 보기 네,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기관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상로 전문가님 17만 주나 아니면 뭐 15만 주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세력이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물량도 확보를 한 상황이어야지 핸들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10만 주, 15만 주를 샀다고 해서 1,000원짜리 15만 주를 샀다고 해서 그 돈이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1억 5천만 원인데 그 정도는 개인들도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들어오는 신규적인 외국인들은 외국인을 빙자한 그 누군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핸들링하고 세력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시면 없죠. 없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단으로 여기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세력이라고 보기는 이 차트로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시그네틱스는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이 꾸준히 연장되고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마이크론 칩도 지금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세계 3위거든요.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인텔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을 좀 더 이어서 그러면 시그네틱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건 가격 잡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절가만 의미 있게 잡고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베팅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30원에서 1,49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1차적인 목표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38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505원인데 지금 가격은 아닌가요? 그러면 매수하기? 뭐 10원, 20원 그래 그 중요한 정도 건 차이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원리원칙 매매를 네네. 기본 타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90원에 한번 걸어 놔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5가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종목을 저희가 계속 또 팔로우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죠.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